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센 영상 하나 찍어볼까요? 다들 부동산 시장 지켜보시면 이제 지치시죠? 지겹기도 하고 거의 분위기가 끝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간다는 느낌이 드시고 100개를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하질 않아요. 제 기준인데 뭐 들어보시면 억지인지 제 주장인지는 알게 되실 거고 저는 제가 했던 주장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다른 곳들을 봐도 요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장이 반등하거나 회복하는 그 이론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왜 회복할 거야? 왜 올라갈 거야? 이거를 안 바꾼 사람이어야 돼요. 전 지금 2년 동안 바꾼 적이 없어요. 똑같고 그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를 보시면은 저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네. 내가 좀 엉뚱한 데만 보고 있었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기사나 같이 보시면요. 도대체 연봉이 얼마길래 잠실 국평 400만원 월세도 매물이 없다. 월세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사는 아닌데 월세 찾는 사람은 많지만 오히려 매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잠실이 지금 다시 주춤하다, 다시 빠진다, 2차 하락이다. 여기에 굉장히 꽂혀 계시는데 저는 요게 지금 한 1년 3개월 됐을 거예요. 월세 가격이 주택시장 예측 가늠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이미 저는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이때부터 월세를 보는 거고 요걸 보는 거예요. 요게 KB에서 매월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에 들어있는 자료인데요. 아파트 월세 지수예요. 서울이랑 수도권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원래 월세 가격은 이렇게 거의 고정이었어요. 제가 참여한 시장에서 제가 이전에 들어왔는데 월세는 움직이질 않아요. 매매가가 올라도 전세가가 올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사실은 대출 상품이 돼버렸잖아요. 2010년도, 2013년도 이렇게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매매랑 전세랑 좀 같이 가는 면이 생기면서 전세에 치여서 월세는 올라가질 않았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90. 쭉 내려가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이 지금 90에서 1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봐보세요. 한 페이지가 다 지나가도 1이 올라가요. 그 다음 한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91이 95가 됐습니다. 4가 올랐죠. 그 다음 한 페이지를 가보면 95가 112가 돼 있습니다. 엄청난 가속도예요. 월세가 이만큼 오른 건 폭등했다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이 기사로 돌아와 보시면은 잠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측이 되실 거예요. 잠실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다가 멈칫하면서 전세랑 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월세를 올려주는 사람은 없고 임대인이 욕심을 낸다고 월세를 올릴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누가 받아줍니까? 그리고 월세 400만 원은 이게 참 제가 부동산 쪽에서 공부하면서도 참 느끼는 건데 남의 일이잖아요. 남이 월세 1000을 내던 1200을 내던 다 쉬워 보이고 대충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잠실은 부자 동네가 아니냐? 잠실 엄청 좋아진 거죠. 부자분들 많이 살고 주요 입지 맞는데 이게 고급 주거 단지로 처음부터 지었던 것도 아니고 이건 건설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원래 정말 고급 주거 지역은 옆에 넘어가서 이제 압구정 이쪽이란 말이에요. 400만 원 월세가 그렇게 만만할 리는 없어요. 그런데 매매나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택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 데이터에 다 나옵니다. 요거는 부동산 광장에 나오는 자료인데 빨간색이 매매고 초록색이 월세고 파란색이 전세인데 요 보시면 10월 달까지 보면 10월 달까지 전세 거래량이 늘어요. 그러다가 다시 빠지죠. 월세 거래량이 같이 늘다가 줄다가 다시 올라가고 매매는 계속 빠집니다. 9월 달, 10월 달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미국 국제 채권 사건이 있었잖아요. 채권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어떤 선생님께서 미국 국채 장기 금리를 계속 알려주셨거든요. 그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출이 받거나 뭔가 주춤해지면은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월세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약간 지나가거나 이제 특례 대출이 나올 테니까 뭔가 다른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침체장이다. 그리고 아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한국 부동산 매매 시장은 망했어요. 여러분이 선진국에 가보세요. 누가 대출을 마음대로 중단을 시키고 은행에다 월권을 사용하고 그리고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취득세 12.4%요? 종부세요?
또 재산세 또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회주의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맞나? 아니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정권이 진보였죠. 이번이 보수죠. 보수 정권에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못 바꾸고 있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매매 시장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면 어이시구나 하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야 봐라 네가 틀렸네. 시장은 이렇게 국가가 통제해서 망쳐놓으니까 시장이 안정화가 됐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해본 사람은 장기적으로 보고 모르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해도 보세요. 저 지금 월세 보고 있죠. 월세 전세에 집중할 거라고 제가 오늘 아침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아니요. 1년 넘게 저는 단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 세계가 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고 전세 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 다음 시장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로 매매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월세랑 전세만 택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일단 다 필요 없고 월세랑 전세가 올라요. 지금 데이터에 싹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월세랑 전세 거래량이 늘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데이터에 싹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월세랑 전세가 올라가면은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집을 지을 줄을 몰라요. 시행사일 뿐이고 여러분 세금 걷어서 그 돈으로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집 못 지어요. 정비사업 못 가요. 투자자 진입 안 돼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서 월세, 전세 상승이 멈추는 게 아니고요. 최악의 경우엔 물론 지금부터 시간이 흘러가면서 희생되는 사람이 나오고 그 희생되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은 베네수엘라예요. 월세 폭등, 전세 폭등, 아니 잘하면 전세 없어지고 매매가 폭등이에요. 이게 틀렸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싶을 건데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말이 애시당초 맞았으면은 지금 월세 전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월세도 빠지고 전세도 빠지고 매매도 빠져야 돼요. 안 그러면 뭔 뜻이냐? 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빈집이 없다는 거죠. 미국 분들이나 유럽 분들이 한국 오면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집이 너무 빼곡하다. 그리고 월세 구하러 와서 저도 가끔 외국 친구들 오면 월세방이나 전세방 구하러 왔을 때 도와주는데 외국은 집을 구하러 가면 빈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세팅이 딱 끝난 다음에 거긴 중개사가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근데 한국은 가면 집을 보는데 짐이 다 놓여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키펀시. 집이 회전이 되려면 중간에 빈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가구 운영을 해보시면은 전 추천은 안 합니다만 젊은 분들일수록 힘들거든요. 다가구에 공실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상가를 운영하고 건물을 운영을 해도 공실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를 봐보세요. 공실 개념이 잘 없어요. 일부러 비워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월세, 전세, 매매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가둬놓고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망하고 가난해진다면 모를까 더 좋은 주거시설을 원한다면은 점점 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포기하면서 아래로 누르면서 본인들은 똘똘한 한 채로 가면서 비싼 집만 비싸지면서 월세 전세는 같이 올라가면서 하급지는 매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질 못하면서 계속 월세 전세로 머물라고 하고 있겠죠. 지금 어디서 보신 현상 아니에요? 주요 입지 똘똘한 한 채는 오르고 전세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일정 급지 이하는 오르지를 못하고 매매를 선택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싹 다 전월세 시장으로 오면서 또 전월세는 오르고 이 시장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신규 공급은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아파트 공급은요 여러분 망했어요. 이건 제가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망했으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지금 뭐 짓는데요? 빌라 짓겠다, 오피스텔 짓겠다, 비아파트 시장을 열겠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파트가 좋으세요? 오피스텔이 좋으세요? 빌라가 좋으세요? 국민들의 수요는 뻔해요.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아파트는 웬 비아파트예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장의 부작용을 막기에는 전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타이밍을 다 놓쳤거든요. 몇 차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얘기 들으면 전혀 현실감이 안 느껴지고 뭔 소린가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값만 보거든요. 다른 건 안 봐요. 그냥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것만 보는데 지금 한국 시장은 되게 복잡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 안에서 아파트별로 다르거든요.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확실한 건 사람들이 그냥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집을 산다 안 산다의 영역이 아니라 월세, 전세, 매매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가장 오르면 안 되는 것.
제일 안 좋은 월세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계속 오래 오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면 뭐 금리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국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요. 한국은 원래 양질의 주거시설에 월세가 싸기로 유명했거든요. 이제는 200도 안 하던 아파트를 400을 넘게 주고 구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버티거든요. 계속 올라가 보세요. 서울에 빌라 들어가면서 빌라 투룸짜리에다가 월세 250, 300, 400 이렇게 주는 날 분명히 와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거 어떠세요? 그죠? 남의 일은 우린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내일이 되면 그때 이제 피켓을 들고 밖에 나가거든요.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용없어요. 그게 돌아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쭉 가면 지금 요번에 대책 나온 거 뭐 전 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대로 쭉 가면은 그 지옥 같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되게 친절했잖아요, 여태까지. 왜냐면 세입자는 보호하고 투기꾼은 나쁜 놈이고 주택 건설사는 폭리를 취했고 그러니까 다 정의스럽다. 친절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친절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저는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월세, 전세,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매매가를 통틀어서 보면서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꼭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